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허가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의 대상. 자, 허가라는 것은 한 문제가 꼭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허가가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그 다음에 인가가 한 문제, 그 다음에 특허가 한 문제. 많이 나오죠?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고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입니다. 허가의 대상은 원칙은 사실행위다.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외적으로는 법률행위다 이런 얘기죠. 법률입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사실행위도 법률행위도 이 쌓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 뭐냐면 옐리나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이 쌓이면은 법이 된다 이런 말 했어요. 즉 관습적으로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게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이 재량준칙이 있게 되면은 어떤 재량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량준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것은 나중에 법규성을 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옛날도 아니죠. 한 2, 3년 전에 방공식별규약이라고 있습니다. 카디즈라고 있는데, 카디즈, 코리아, 이제 한국에 이제, 방공식별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카디도 뭐, 자지도 뭐, 그 다음에 대만도 있고 다 그래요. 카디즈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에 이제 비행기가 많이 출몰합니다. 이게 사실이 이제 굳어지면은 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돈스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러시아가 좀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영토 크기로 봐서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정도 합할 정도 크기니까 작진 않죠. 상당히 큰 넓인데, 그만큼, 이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재량이 쌓이게 되면은 준칙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학원에 학원 설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학원 설립은 양도도 허용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학원 설립할 때 양도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양수인한테도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양도인.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다. 이럴 때 양도인이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이제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양수인한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해서 시험이 항상 출제되고 있어요. 주로 뭐 LP 뭐 충전소, 가스 충전소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영업 양도와 관련해서 상법상 이런 경우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이 철회라는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건축 허가에서 자, 요 부분입니다. 이 철회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중에서 직권 취소가 있어요. 직권 취소. 직권 취소입니다. 이렇게. 자, 철회 같은 경우는 하자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후발적 하자입니다. 후발적 하자. 자, 후발적 하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정 변경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사정 변경.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 철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취소는 원시적 하자입니다. 원시적.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킵니다. 소급적. 소급 무효. 그 다음에 직권 취소가 있는데, 직권 취소는 뭐, 시험에 나올 확률 100%입니다. 100%. 자, 별표 친 거는 꼭 나옵니다. 두 문제를 가르쳐 드립니다. 철회는, 장래 향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장래. 장래 무효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는 소급적 무효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종착역은 같아요. 무효가 된다. 즉,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건축 허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 허가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건축 허가 신청을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사후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자기가 건축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즉 그래서 철회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 처리 허가의 성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환경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할 때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 같은 경우는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청소업자 난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때는 신뢰 원칙을 적용한다. 즉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약간 상대적인 어떤 판례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할 때는 폐기물 사업하는 데선 중요한 것은 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영업장의 소재지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어떤 시설을 가지고 폐기물업을 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도 이 허가의 성질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데 무슨 뭐 주택 단지랄까 아니면 학교 요 근방에다가 만약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때는 거부가 될 수가 있죠. 왜? 이것은 중요한 요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능력이라든가 권한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설권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산림법에서 채석 허가가 있습니다. 채석 허가. 자, 종전에는 조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돌이죠, 돌. 돌이 상당히 중요한 또 이렇게 건축 자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돌 별로 안 하는데 과거에는 말이죠, 대리석 같은 게 있습니다. 대리석이라든가 화강암, 화강편마암 같은 경우 이 건축을 할 때 상당히 외벽을 이렇게 설치할 때 또는 뭐 바닥을 설치해 상당히 좋은 그런 재료가 됐었는데 문제는 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옆부분을 이렇게 딱 떼냅니다. 충남 아산에 가면 설화산이라고 있어요.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이쪽 한쪽을 돌을 다 캐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영산인데 이걸 캐내버렸어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은지 몰라요. 여기 막 허엽니다. 여긴 뭐 푸르스름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채석, 돌이라든가 이런 이걸 허가하는 것 말이죠. 요것은 하자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이 수허가자, 예를 들어서 수허가자가 죽었을 때 그러면은 상속자가 이걸 예를 들어 상속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이 채석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했으면은 A의 자식이 있겠죠. 이 사람이 승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승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수허가자로서 성격을 갖는다. 이걸 수허가자라고 그래요. 수허가자다. 자, 그래서 허가의 경우는 일신전속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신전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신전속이라는 것은 매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일신전속적이다 아니다 매우 중요하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있냐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금. 이게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매번 나옵니다. 집행벌. 이런 경우는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채석 허가 같은 경우는 일신전속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자손이 이걸 승계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허가의 효과인데요. 그럼 허가의 효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자, 허가의 효과입니다. 허가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허가의 효과는 반사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원칙이. 자, 여러분들 반사적 이익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사적 이익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죠. 타인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또는 어떤 법률 규정에 의해서 행정 처분이 없었는데도 이익을 받는 거 있죠. 이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사적 이익이 점점 공권화되고 있죠. 법률상 이익처럼 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이 점점 이 원고가 적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도 좀 알아두시고. 자, 원칙적으로는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의사 면허가 있습니다. 한의사 면허. 자, 종전에 말이죠. 한의사하고 한약사입니다. 한의사하고 한약사, 약사죠. 여기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무슨 분쟁이냐면, 한약 제조권이 있습니다. 한약 제조권. 여러분들 어때요? 한약이 지금은 한약 잘 안 먹습니다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건강 무슨 보조식품? 건강식품으로서 한약을 많이 데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약 제조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 이 소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들은 우리의 고유 영역이다. 이렇게 봤고, 아니다. 약사들은 한약 제조권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는 약국, 어차피 한약도 약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약 제조권은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약 제조권을 약사한테도 제조권을 준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의사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죠.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초라든가 여러 가지 감기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은근히 약국에서도 잘 팔립니다. 이게 또 잘 듣고. 종전에는 이것을 한약방이라든가 한의사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한약 제조심을 통해서 한약 제조권을 받는 것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 불합격 처분을 무효하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약사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약사하고 또 이제 의사가 또 한약 분쟁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한 것만 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약국이 잘 됐죠. 정말 몸에 필요도 없는 약도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원인인지 모르고 자기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약물 중독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의사도 이제 손해봤고 약사도 손해봐서 결국에는 국민 건강에는 이바지했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맞는 약만 처방받아야 건강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잘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점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약사라든가, 물론 수업 듣는 분에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약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의사라든가 이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법관, 그 다음에 대학 교수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이제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지난번보다 상당히 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된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목욕장업입니다. 이것도 반사적 이익으로 봤습니다. 목욕탕. 무슨 얘기냐면, 충남 아산 이쪽 가면은 목욕탕이 많죠. 근데 목욕탕이 이렇게 군집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서 목욕을 하러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도고온천 같은 게 유황온천인데, 피부병 같은 거. 옛날 세종대왕도 피부병 때문에 온양온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조는 수안 이런 데 가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피부에 아주 좋은 것이 이제 온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천, 목욕탕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목욕장 업 자체는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 거리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목욕탕. 종전에 온양온천에 가면 말이죠. 신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신정관의 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쌌어요. 명동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온천물이 나오는 그 땅입니다. 그 한 평. 그게 제일 비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죠. 거기는. 물장사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보면 얼굴이 번들번들합니다. 뗏물을 벗고 살죠. 자, 그 다음에 유기장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저런 거예요. 당구장 같은 거 있죠. 탁구장 이런 거. 이걸 유기장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이것을 허가하는 것도 이것도 만약 이것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당구장 같은 거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를 둬야 이 독점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거리를 좀 안 두고 있죠. 자, 최근에 당구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피해를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거리 두기 같이 모여서 당구 쳐야 되는데, 그죠? 호흡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엄청 타격을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 뭐, 낮에도 이렇게 하천, 개천 같은 데 걸어보면 엄청 줄이 막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 산책을 하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가서 뭐 체육시설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않고, 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대부들. 자, 그래서 유기장 이 거리 같은 것도 이것도 역시 법률상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행정법은 나오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문제가 나오겠다. 자,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담배 소매와 관련된 판결인데, 자, 기존에 담배업자가 있습니다. 기존에 담배 소매업자가 있어요. 담배 소매업이 있다. 업자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새로운 담배업자가 또 생겼습니다. 담배업자. 이때 일반입니다. 일반 담배업자가 또 가까이 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담배 일반 소매에는 소득이 줄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일반 담배 소매인이 또 이 주변에 다시 이제 이 개업을 했다. 그럼 어때요?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때는 군의 일반 소매업자가 생겼습니다. 소매업자. 군에니까 어떤 뭐 건물이랄지 어떤 뭐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들어왔다. 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건물 속에. 아니면 뭐 건물과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일반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건물 속으로 들어가도 되죠. 무슨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속에 있습니다. 속에. 무슨 뭐 담배 파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매점 같은 거.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알았죠? 반사적. 요거는 법률상 이익이에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자, 누가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자, 대한의사협회가 있죠. 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 소속. 누가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이게 아니고 여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설이란가 논설을 좀 쓰다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 무슨 뭐 이사진 또는 뭐 간사들이 전화가 자주 와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제가 왜 커졌냐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의사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뭐 독감 한번 쫙 돌면은 그죠?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지금 독감 주사가 아니라 오미크론 주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가에서 다 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벌이가 팍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약국도 마찬가지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질병이 돌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좀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하죠. 음식점도 지금 뭐 텅텅텅텅 비었어요. 뭐, 자, 지금 뭐, 회사도 뭐 잘리고 그랬는데 지금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게 생겼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길로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더 안락하고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봐요. 중소기업은 다 날라갔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배 군의 소매에게는 이 사람한테는, 자, 이 사람한테는 원고적 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았죠? 제가 판단컨대 기존 담배업자는 소득이 많을 수 있지만 군의 일반 소매는 예를 들어서 뭐 밤에는 문을 닫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는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갖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종상 허가입니다. 약종상. 이런 말은 뭐 상당히 어려운데, 약을, 그러니까 약종상, 무슨 뭐 약과 관련된 그러한 허가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 허가 지역 내에서 약종상 영업을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약종상인데 갑자기 다른 약종상이 내 주변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소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하는 법률상 이 사업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을까요? 이런 것은 이 기존 업자의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수라든가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업체가 있다. 근데 B라는 업체가 또 달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오소 분뇨,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다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가 옷 같은 거는 뭐 오래된 옷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소 분뇨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죠?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 이런 거 이제 청소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는 분들인데 이게 은근히 소득이 높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쟁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아까 얘기했던 뭐 최해석 허가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고요. 이 최해석 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거에 볼 수 있어요. 아까 산에서 제가 이제 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줬는데 산에서 채석할 때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또 달려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산은 남아나지 않겠죠. 완전히 풍비박산 되겠죠. 그래서 산의 일부분만 채석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다른 업체가 또 달려들었다 그러면 뭡니까? 환경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제조 면허가 또 있습니다. 이 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술. 자, 술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동네에서 막걸리를 만들었다. 이래요. 내가 막걸리 만드는데 또 막걸리 만드는 회사가 또 생겼다. 어때요? 막걸리 안 팔리겠죠? 그 동네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자, 이게, 뭐랄까요? 그 동네에서 사용하는 그 막걸리가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서울에서 팔았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울 막걸리 같은 경우는 부산서도 먹긴 먹습니다만 부산에 가면 또 부산술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술 같은 제조해서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허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얘기죠. 허가는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뭐냐면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는 어떤 이 적법한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허가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축물 어때요? 무허가 건축물. 자,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일까 아닐까? 이거는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재산이에요, 이것도. 알았죠? 즉, 무허가라는 적법, 부적법,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효력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산속에 사는 자연인입니다. 무허가로 내가 건물 줬어요. 산속 한 해발 1200m에서. 이랬을 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일반인이 와가지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걸, 원래 부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국가 생각할 때, 자, 산불 예방도 할 겸, 그죠? 산에 있는 쓰레기도,
이 사람이 다 죽고, 그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허가로 나무로 뭐 젖을 찌라도 눈 감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태백산이나 뭐 지리산 쪽 아니면은 뭡니까 이제 좀 뭐 상당히 깊은 산 속에서 내가 건물 짓고 무허가로 나무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행정청에 와서 그걸 부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거기 삶으로써 자연 환경을 더 이 사람이 보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 자, 따라서 허가는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허가일지라도 재산상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허가로 인한 행위는 행정벌의 대상입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강제집행은 뭐가 있습니까? 대집행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집행벌,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납골당이에요. 납골당.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은 이거 분묘와 관련돼서 사설 공원묘지를 허가한 겁니다. 사설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특허로 받습니다. 자, 사설 공원묘지예요. 요거는 특허로 받다.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산속 두메산골에 아주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산 뭐 2, 3만 평 해봤자 뭐 얼마 안 갑니다. 한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두메산골 어때요? 거기서 뭐 움막 짓고 그죠? 텐트 치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길도 없어. 맹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발전 가능성도 없죠. 오로지 내가 나중에 자연인처럼 한 2, 3년 살다가 거기서 살 곳은 괜찮죠. 물도 좋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런 산이 있는데 한 2만 평 넘는 산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설 공원묘지 하라고 그랬으면 땡 잡았죠. 갑자기 묘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분묘당 보통 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1,500, 600만 원. 상태가 다 다른데 그러면 만약에 2만 평이다 그러면 어때요? 2만 평이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묘지 같은 경우 있죠. 공동묘지라고 하죠. 공동묘지를 가보면은 와, 이거 뭐 계속 옵니다. 계속 뭐 한 6개월마다 이 차는 게 달라요. 6개월마다. 물론 분묘 기지권이 20년인 거 아시죠? 20년 있으면은 납골로 이렇게 납골 땅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다시 이제 화장해가지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분묘 자체는 20년밖에 못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분묘 기지권상. 근데 이제 관리비 같은 거 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계속 차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에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태어난 사람은 23만 명, 돌아가신 30만 명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사설 공원묘지에 대한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특허에 해당한다. 시험에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따지는 것이 납골 땅입니다. 납골 땅. 자, 여러분들 납골 땅이라든가 납골 탑이 도시 근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은 집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게 사람이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자기 자신이 이제 아플 때는 병원 가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묻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상당히 뭐, 언짢은 게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옛날에 보면 우리 집 옆으로 상여가 계속 나갔는데, 상여.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옆에 이 공동묘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서 막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쫙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묘지였던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분양받은 사람 모르죠? 절대 몰라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골 탑이라든가 납골 땅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바로 법률상 이익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납골 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공익을 침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또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허가의 갱신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는데 허가 요건은 허가 갱신 요건입니다. 허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넘어갔다 그럼 갱신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허가갱신 후에도 만약에 허가갱신 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갱신 도래 후에 허가를 했다. 그럴 때는 새로운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허가의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